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프라인 오가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저랑 그리고 이제 동대문점 두 원장님을 모시고 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피부과를 찾아주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주름 때문에 찾아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은 사실 나이가 적건 혹은 많건 상관없이 조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좀 어때요? 평상시 진료보다 보면은 좀 주름 좀 있지 않았어? 많죠. 그치. 기억나는 환자분. 저는 사실 이마에 깊은 주름. 이마에 깊은 주름. 네, 보톡스로 해결 안 되는 이마에 깊은 맞아, 주름. 맞아. 아니, 선천적으로 타고난 주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20대인데도 아주 깊은 주름이 있거나 맞아. 아니면 이제 그 60대가 넘어서서 이제 눈은 처지는데 처져서 보톡스 하면 눈뜨기 더 힘들어질 텐데 맞아. 근데 주름은 또 심해요. 맞아. 그런 사람들은 딱 뭐 저희만의 몇 가지 방법들로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기억이 나긴 맞아.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팔자 주름 또 정말 환자분이 많으신데 팔자도 이제 깊은 주름 있고 얕은 주름 있고 이게 완전히 말려서 접힌 주름도 있고 그 선 같은 칼주름 그런 것도 칼주름. 있고 이게 또 진행이 되면은 입 밑에까지 이어지잖아요. 입꼬리까지 이어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주름. 미간. 그렇죠. 미간도. 미간도 아주 많지. 그래서 주름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접해서 생기는 주름. 그래서 자연 노화로 생기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쭉 피면은 그 주름이 좀 펴져서 없어져요. 없어지는 그런 주름이 있고, 두 번째 주름은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 이를테면은 미간에 힘을 줘가지고 세로 주름이 잡히신다거나 아니면은 눈 뜨는 과정에서 이 눈썹 근육, 그러니까 이마를 올리는 근육을 많이 쓰셔가지고 가로로 주름이 잡히신다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뭐 웃을 때 팔자를 많이 쓰셔가지고 맞아. 팔자가 접히는 이런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가 이제 피부가 접혀서 생기는 주름, 그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심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주름이 어떤 것 때문에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은 사실 피부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방 차원에서 주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 원장님, 우리 주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 흔한 상식 같은 것들 뭐가 있을까? 주름이 이제 생기는 이유 보통 이제 탄력 저하죠, 결국은. 탄력 저하. 네,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빠지시고 그치. 피부에 힘이 빠지니까 맞아, 이제 뭐 맞아. 잔주름도 생기고 맞아. 그리고 뭐 계속 움직이면서 똑같은 데 접히고 맞아. 하면서 거기에 주름이 또 잡히게 되고. 맞아. 네. 박 원장님은? 그러니까 탄력 저하로 생기는 그런 잔주름들, 그 다음에 플러스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깊은 주름들, 그 결국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여도 주름이 생겨 있고, 그렇죠. 아이들은 아무리 방긋방긋 웃고 찡그리고 울어도 주름이 안 생기잖아. 이 주름이 안 생기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피부 속, 특히나 이제 진피층의 밀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 건기식으로 드시는, 다 들으면 알 거예요. 콜라겐. 콜라겐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주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름의 원인으로 콜라겐을 많이 조금 생각을 하는데, 콜라겐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름의 가장 큰 원인은 콜라겐 부족인데요. 콜라겐이 부족해지는 것에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노화겠죠, 노화. 우리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의 합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피부 단면층을 보면은 표피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진피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진피층에서는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좀 어렵죠?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정말 피부의 정말 핵심인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아세포에서 우리 콜라겐이 만들어지는데, 처음 만들어진 콜라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콜라겐 다발이 아니라 그냥 콜라겐 분자가 처음 만들어져요. 이 콜라겐 분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이제 표피랑 진피 그 근처로 쭉 이동해서 이 분자들이 세 개가 모여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지지 구조가 있고 힘을 내는 콜라겐 다발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콜라겐 다발이 만들어진 다음에 진피 골고루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중앙에 이제 위치하면서 이 콜라겐과 콜라겐들이 장벽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뭐 땀샘, 혈관, 그리고 뭐 피지샘, 그리고 기타 구조물들이 이제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콜라겐인데, 콜라겐이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말고도 어떤 게 중요한지 박 원장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 얼굴하고 다른 몸의 피부가 좀 달라요. 엉덩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주름이 거의 없거든요. 최대한 늦게까지 탱탱함을 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에 반해서 또 얼굴은 사실은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위고 훨씬 콜라겐 감소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덧붙이면은 사실 콜라겐이 피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되게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잖아요. 맞아. 혈관에도 있고 뭐 뼈 근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사실 돼지 껍데기나 아니면 뭐 영양제 같은 콜라겐을 먹으면은 그게 바로 콜라겐이 생성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다 분해돼가지고 결국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맞아. 그게 다시 합성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 콜라겐은 되게 중요한 물질이고 몸에 여기저기 돼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이 많이 받는 부위는 저하가 심하고 맞아. 자외선이 적게 받는 부위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차이가 박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엉덩이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좀 덜 생기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 권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즉각적으로 주름이 좀 잘 생기는 맞아요.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제 자외선 노출이 얼마만큼 살면서 많이 됐냐인데요.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외선 노출이 적은 부위에서는 실제로 콜라겐 합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엉덩이나 이렇게 좀 비노출 부위에서는 콜라겐이 나이가 들어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얼굴이나 이런 손등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노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현저하게 거의 콜라겐 합성이 안 되는 수준까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콜라겐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얼굴이나 손등 같은 데는 주름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목. 맞아요. 피부가 얇은데 콜라겐까지 더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주름은 더 쉽게 생기는 거죠. 실제로 막 그 농사 짓다 오시는 분들 병원에 있으시잖아요. 맞아. 저희는 그냥 사실 일상 도시에서 맞아. 지내는 뭐 일상생활 패턴인데 극도로 햇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랑 저희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저희는 딱 보는 순간 광노화가 차이가 맞아. 엄청 큰 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자외선 영향이 진짜 크긴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그래서 주름에는 콜라겐이 되게 중요한데 이 콜라겐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나이가 일단 첫 번째 있고 노화 나이가 있고 그래도 나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또 한 번 이걸로 좀 데이터로 맞아.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제 주름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알겠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잘 발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콜라겐의 양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나이가 한 40대 정도라고 칠게요. 40대 정도라고 치고 얼굴 콜라겐의 양을 좀 측정한다라고 쳤을 때 뭐 같은 나이대면 사실 콜라겐 합성량은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이제 성별에 따라 다르고 유전적인 어떤 역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콜라겐이 양이 여기 얼마만큼 존재하는지는 일단 첫 번째 생산량.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섬유 아세포에서 콜라겐을 얼마만큼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생산량에서 또 콜라겐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MMP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에 의해서 콜라겐이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MMP 활성도가 높고 콜라겐이 많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질수록 실제로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콜라겐 양이 줄어들겠지. 콜라겐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MMP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M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역시나 자외선 또 나오지. 자외선에 노출이 많으면 조직이 손상이 되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MMP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콜라겐 합성도 줄어들지만 분해량도 증가한다. 그래서 자외선은 정말 콜라겐에 관련한에서는 최악인 것 같아. 콜라겐은 어쨌든 우리가 노화를 좀 돌리려면 젊어지려면 콜라겐 생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하고 그래서 또 뭔가 그 피부과에서 해줄 수 있는 시술 같은 게 들어가긴 할 텐데 근데 먹는 콜라겐이 거기에서 콜라겐을 새로 합성시켜줄 수 있는 재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시술이 병합이 된다면. 맞아. 네. 근데 사실 요즘에 사실 식생활을 보면은 워낙 조금 잘 드시잖아 사람들이. 잘 먹죠.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뭐 다 뭐 보조적인 이런 건기식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콜라겐까지 드셔야 되는가는 나는 물음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박 원장님 얘기해 줬던 대로 우리가 이제 콜라겐 여기 피부에 있는 즙이라고 쳐볼게요. 즙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즙을 먹어요.
집을 먹으면 집이 들어가서 여기서 나무, 돌, 뭐 이런 시멘트 이런 걸로 다 분해된 다음에 그게 다시 일로 가서 여기서 다시 집으로 조립이 돼야 되는데 그 조립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섬유 아세프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그게 사실 같은 조건이라면 대부분 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자외선을 쬐니까 떨어질 텐데 그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어떤 뭐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고주파 관리 근데 같은 고주파 거. 계열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아무래도 고주파 관련된 게 좋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편하잖아. 그냥 써마지가 제일 좋아. 네. 서마지랑 인모드 인모드 중에 어. 그 고주파 라인. 고주파 라인 쪽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콜라겐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고 자외선을 받으면 또 콜라겐을 분해하는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모로 콜라겐이 힘든데 우리가 평상시에 적당한 식습관만 있으면 충분히 콜라겐의 어떤 재료는 들어가니까 이거를 콜라겐 생성 능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고 덜 분해되게끔 해서 콜라겐 양을 충분하게 조금 유지해 주는 게 우리가 근육을 움직였을 때 주름이 좀 덜 생기는 그런 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정 권 원장님과 박 원장님을 모시고 콜라겐과 주름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주름이 얼굴에 있잖아요. 주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 피부보다 그 주름 있는 피부는 이렇게 들어간 피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조직 검사를 해서 이 피부를 조직 검사를 해보고 이 옆에 안 들어간 피부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두 피부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조직학적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반적으로 피부 속이 되게 비실비실해지고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진 거지 이 들어간 부분만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피부 속을 좀 단단하고 콜라겐과 기타 이제 엘라스틴이나 피브릴린 같은 어떤 탄력 섬유로 가득 채우시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실생활에서 실천으로 옮기시면 주름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원했을 피부과 성담정과 동대문정 원장님들이 함께 주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꼼꼼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